대한민국 국군. 자주 국방력 강화를 위해 우리 군은 1970년대부터 방위산업 육성을 통해 무기와 장비 현대화에 박차를 가해온 결과 총포와 전차등 지상무기는 물론 해군 함정과 잠수함, 공군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군대로 성장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국군의 웅장하고도 장엄한 훈련을 통해 적이 도발시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전투력과 우수한 무기 체계를 보시겠습니다. 군악대의 분열에 이어 국군 군기단 태극기가 여러분 앞을 지나갈 때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올려 국기에 대한 예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에 계신 내빈 여러분께 있어서 모두 일어나셔서 사열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도보부대 선두의 헌병기동대가 확고한 국가방위의 의지와 발전하는 국군상을 의미하는 화살표 대형으로 서서히 사열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헌병기동대는 헌병단 특별경호중대 소속으로 전평시 대테러와 호송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정예 부대입니다. 기동대의 후위 속에 제병제휴관 권태호 장군을 선두로 정예 국군의 대열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Under the command of General Kwon Tae-oh, the ceremonial commander of the Armed Forces Unit, the troops are beginning to march towards the relieving stand. 육군부장 전진국 준장은 3사 19기로 연합 및 협동작전, 통합방위, 정보화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해군부장 김종일 제독은 해사 39기로 해상 전략 및 작전 훈련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공군부장 최희정 준장은 공사 32기로 공중작전 및 교육 훈련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해병부장 김충환 준장은 해사 40기로 각급 제대 작전 직위를 두루 근무한 상륙 작전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다음은 6회 공군 헌병으로 구성된 선두 헌병입니다. 헌병은 군 권익보호와 군 기강 확립 활동, 수사와 안전활동으로 군 전투력을 보존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어서 국군 4기 진작의 필수부대 국군 군악대입니다. 국군 군악대는 군 의식 행사는 수행은 물론 장병 4기 항양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군악대를 지휘하는 김병기 중령은 25년 동안 군악대를 지휘했으며 6회 공군 해병대 23개 부대 400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최대 규모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입니다. 다음은 건군 이래 65년의 역사를 함께해온 군기단이 사열대 앞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군기단은 빛나는 전통과 명예를 간직한 국군의 상징이며 생명입니다. 이어서 국방부 의장대가 사열대 앞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곽희덕 중령의 지휘 아래 각종 국가 행사와 의장 행사를 완벽히 수행해 대한국군의 위용을 빛낸 자랑스러운 우리 국군의 표상입니다. 이어서 육군 지휘부가 사열대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육군 지휘단장 김기령 소장은 3사 14기로 55사단장, 3사관학교장 등 전 후방에 군 요직을 두루 역임한 작전 분야의 권위자로서 상하 동료로부터 두터운 신뢰와 존경을 받는 훌륭한 장군입니다. 특히 5,800명의 육군 여군을 대표해 홍성주 중령이 정보 참모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육군 지휘부의 뒤를 이어 수많은 격전지를 누비며 육군 장병들과 생사구락을 같이 온 육군의 각급 부대기들이 2개 제대로 나눠 진입하고 있습니다. 1제대인 13 야전군 예하부대기, 장군 이래 1,500여만 명의 젊은이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했으며
6.25 전쟁과 월남전, 대침투 작전에 참가해 국민의 행복을 지킨 승리와 투혼, 전통의 결정체입니다. 이 세대는 국방부와 육군본부 직할부대, 이 작전사령부 예하부대기입니다. 군기들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고귀한 생명을 초기와 같이 바친 호국 용사들의 충혼이 깃든 육군의 표상입니다. 또 지난 65년간 조국을 위해 생사고락과 운명을 같이 하면서 숱한 난관을 극복하고 21세기 조국의 번영과 통일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 방위의 중심군으로서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 절도와 폐기를 앞세운 육군의장대가 조이코 소령의 지휘 아래 힘찬 모습으로 사열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육군의장대는 1950년 6월 1일 창설 이래 63년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의장부대입니다. 다음은 화랑의 후예, 육군 사관 생도들의 늠름하고 당당한 모습입니다. 위국 헌신의 신념으로 국토방위의 선도적 역할을 다해왔으며 제인용의 교훈 아래 오늘도 조국의 미래를 위해 통일의 비전을 키우고 있습니다. 화랑의 혼을 담아 조국을 가슴에 품고 두 눈을 세계로 향하는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입니다. 다음은 육군 정예장교 양성의 요람인 삼사관학교 생도들입니다. 1968년 개교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국, 명예, 충용의 교훈 아래 지성과 지도력을 갖춘 호국 간성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국 헌신의 군인 정신과 함께 야전에서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미래군을 선도할 수 있는 정예장교 육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의 후예, 국군 간호사관 생도들입니다. 진리의 탐구, 사랑의 실천, 조국의 등불이라는 교훈 아래 전문 지식과 군사 지식을 배양하고 희생과 봉사의 박애정신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선발된 남자 생도 15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육군의 주력 부대, 전장의 지배자 보병부대입니다. 나를 따르라. 모든 지상작전의 최선봉에서 전투하는 보병부대. 단 한 치의 땅도 적에게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의로 불철주야 완전 작전 수행에 매진하는 백마부대 용사들입니다. 선두 2열이 휴대한 K-11 복합 소총은 20mm 공정 폭발탄과 5.56mm 탄을 한 해 화기에 장착한 최첨단 무기입니다. 세계 최강의 위용을 떨치고 있는 특수부대 용사들입니다. 안되면 되게 하라. 불가능이 없는 천하무적 검은 베레 특전 용사들. 하늘색 베레모를 착용한 인원은 파병 인원으로 현재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남수단, 아랍에미리트 등 다수의 국가에 파병돼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열에는 32명의 해외 파병 용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이어서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역전의 용사 예비군 부대가 행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창설 45주년을 맞은 예비군은 내 고장 내 직장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향토방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오늘 분열에는 본인들이 원해서 예비군으로 복무 중인 특전 예비군 48명과 여성 예비군 16명이 참가했습니다. 다음은 조국 해양 수호의 굳건한 보루 해군 장병들입니다. 해군 지휘단장 조던천 제독은 해군 이성안학교 7기로 임관한 이후 조계함 정보함 함장과 해군본부 전력기획 참모 주요 보직을 두루 요기한 해군 작전과 전력 건설 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지휘 능력을 갖춘 덕망 있는 지휘관입니다. 해군 각급 부대의 전통을 간직한 군기단입니다.
바다로 들어온 적은 바다에서 묻히른다는 각오와 신념으로 오늘도 거친 파도를 헤치면서 젊음을 불사르고 있는 우리의 해군입니다. 해군 의장대가 보무도 당당히 행진하고 있습니다. 절도와 패기 넘치는 동작으로 해군의 위용을 전 세계에 떨치고 있는 해군 의장대입니다. 21세기 태평양 시대와 대양 해군의 주역이 될 해군 사관생도들의 늠름한 모습입니다. 진리를 구하자, 허위를 버리자, 희생하자라는 교훈 아래 조국 해양 수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해군 사관생도들입니다. 오늘 분열에는 카자흐스탄, 베트남, 필리핀 등 외국군 수탁생 5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해군의 용맹함과 강인함의 상징 해군 특수전부대 UDT-실 용사들입니다.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3호 주얼리오 선원을 구출하기 위해 아덴만 여명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했음은 물론 그 어떤 악조건 하에서도 바다, 땅, 하늘로 침투해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세계 최강의 전천후 해군 특수전 부대입니다. 다음은 천하무적 해병대 용사들입니다. 해병대는 호국 충성의 신념으로 자유와 정의를 위해 불패의 빛나는 전통을 수립했으며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특유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뭉친 부대입니다. 한국전쟁과 월남전 등 각종 전투에서 무적의 전투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대한의 해병대입니다. 다음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공군부대입니다. 공군지휘단장 이선우 준장은 공사 31기로 16전투비행단장, 계룡대 근무지원단장, 공군본부 정보화 기획실장을 역임한 작전 정책 전문가로서 2300여 시간의 무사고 비행 경력을 보유한 온화한 성품에 탁월한 지휘력을 겸비한 유능한 장군입니다. 공군 지휘부에 이어 각급 부대의 명예와 전통을 간직한 공군 군기단입니다. 불철주야 영공방위에 전념하여 적의 어떤 도발도 즉각 응징할 수 있는 우리의 공군입니다. 절도와 패기 넘치는 공군 의장대가 당당히 사열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의 위용을 보여주는 공군 의장대입니다. (21세기) 항공우주시대의 빛나는 주역이 될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이 패기 있게 사열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는 교훈 아래 하늘처럼 높은 명예와 푸른 꿈을 지키며 앞으로 항공우주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종사와 항공구조사, 공정통제사로 구성된 공군 본성부대입니다. 과학기술과 항공무기체계의 발전에 따라 현대전에서 공군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국가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영공수호에 막중한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차전의 전장을 주도할 기계화 부대의 분열입니다. Next is the March Parade of the Mechanized Unit, which will play a decisive leading role in connected future warfare. 오늘 기계화 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육군 백선재 준장은 육사 39기로 임관해 육군대학 전술학교관, 국제평화지원단장, 7공수여단장 등 주요 지휘관과 참모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21세기 지상군 핵심 전력 부대 운용 능력이 탁월한 장군입니다.
지상전의 왕자 K1A1 전차와 교량 전차 AVLB가 지축을 흔들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K1A1 전차는 기동력과 화력, 충격력을 발휘해 공세적 입체 기동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로 적의 화생방 공격에 대한 자체 방어 능력도 우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120mm 활방포를 탑재해 4km 이내의 목표물을 일격에 경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동 중인 적 전차를 기동하면서 초탄에 명중시킬 수 있고 야간은 물론 악천후와 연막 속에서도 조준 사격이 가능한 최고 성능의 국산 전차입니다. 교량 전차 AVLB는 폭 22m 이내의 하천이나 인공장애물에 임시 교량을 구축해 기계화 부대가 지체 없이 도하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산악 및 수하천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제작됐으며 기계화 부대 기동상의 장애물을 신속하게 극복함으로써 기동 속도를 보장해주는 장비입니다. 이어서 K277 지휘 장갑차를 선두로 K200 전투 장갑차, K288 군안 장갑차, 차륜 장갑차인 바라쿠다, UAV 무인 항공기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K277은 대대장과 참모들이 전투 현장에서 기동하면서 지휘가 가능한 지휘 장갑차입니다. K200은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 등 다양한 환경에서도 성능이 입증된 뛰어난 전투 장갑차입니다. K288은 다른 장갑차를 견인하는 힘센 장갑차입니다. 바라쿠다는 국제평화를 위해 이라크, 레바논 등 해외 파병용으로 특별 제작된 차륜 장갑차입니다. UAV 송골매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돼 운용 중인 무인 항공기로 80km의 작전 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비는 디지털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모병 전투 장갑차 K21과 순양용 기동이 가능한 장갑 전투모자 KM9 에이스입니다. K21은 국내 독자 개발한 세계 최강의 21세기형 장갑차입니다. 적 장갑차는 물론 헬기와 적 전차도 파괴할 수 있는 화력을 갖췄으며 수상 도하 능력과 전차 수준의 야지 기동력, 전술 C4I 운영 능력을 보유해 전장을 지배할 수 있는 우수한 모병 전투장비입니다. 또한 고강도 합금 구조물에 복합 장갑을 장착해 적 30mm 기관포 공격에도 전혀 피해가 없는 민첩성이 우수하고 방호력이 뛰어난 장비입니다. KM9 에이스는 통로 개척, 활주로 건설 등에 주로 사용되고 수륙양용 기동이 가능한 전천후 장갑 전투도자입니다. 이어서 철통 방공태세의 총화 대공 무기입니다. 우리 순수 기술로 개발된 휴대용 대공 유도탄 신공, 저고도 대공 무기 자주발칸, 자주 대공 쌍열포 비호, 단거리 유도탄 천마입니다. 선두에 있는 신공은 대공 유도 무기로 사거리 7km 이내의 적 항공기와 헬기에 대해 열 추적과 적외선 유도 방식으로 높은 명중률을 자랑하는 최신의 휴대용 대공 유도탄입니다. 자주발칸은 4.5km 이내에 있는 적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는 장비로 한반도 전장 환경에 맞게 개발된 저고도 대공무기입니다. 비호는 3km 이내의 적 항공기의 기습 공격으로부터 주요 시설과 기동부대를 방어할 목적으로 개발된 30mm 자주 대공 쌍열포입니다. 천마는 자체 탐지 레이더를 장착해 피하 식별이 가능하고 탐지거리 20km, 추적은 16km까지 가능한 단거리 유도탄입니다. 이어서
K-55A1과 K-9 155mm 자주포와 탄약 운반 장갑차, 대포병 탐지 레이더 AN/TPQ-37과 아서-K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K-55A1 자주 곡사포는 K-55 곡사포를 성능 개량해 사거리가 32km며 사격 통계 체제, 지속 발사 속도, 생존성 등을 향상시킨 장비입니다. K9 자주 곡사포는 국내에서 독자 개발해 전력화에 성공한 사거리 40km의 곡사포로 방산 품목 최대인 1조 원 이상의 수출을 이룩한 명품 장비입니다. K10 탄약 운반 장갑차는 K9 자주포의 신속한 사격을 위해 분당 22발의 탄약을 자동으로 적재시키며 총 104발을 적재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대포병 표적 탐지 레이더인 AN/TPQ-37과 아서-K는 60km 이내에 사격하는 적 박격포, 야포, 로켓포를 정확히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30mm 다련장 MLRS 육군 전술 미사일 에이테킴스와 현무 1, 2, 3가 사열대 앞을 통과하겠습니다. (130mm) 다련장은 36개 발사관으로 수백 발의 탄을 동시에 사격할 수 있으며 직경 250m 면적을 일시에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MLRS는 45km 이내에 집결된 적 부대와 지휘소 등 핵심 표적에 대해 한치의 오차 없이 사격이 가능하며 1문으로 155mm 곡사포 18문과 동등한 위력을 가진 무기입니다. 에이테킴스는 최대 사거리 300km의 전술 지대지 미사일로 위성 항법 장치를 이용해 미사일 하나로 축구장 서너 배의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육군의 전술 미사일입니다. 현무는 적 후방에 위치한 전략 목표에 대한 타격이 가능하며 관성 유도 방식과 크루즈 방식을 사용한 전천후 유도 무기 체계로 한반도 전 지역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1, 2는 사거리 300km인 탄도미사일로 정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으며 3는 최신 GPS 장비로 사거리 1000km인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최신의 크루즈 미사일입니다. 우리 해군의 주요 무기 체계 중에서 수중어뢰인 백상어, 청상어, 슈트와 정밀 유도 무기인 해성 하픈, SM2 스파이크입니다. 백상어는 잠수함의 탑사거리 10km 내에 수상 함정을 격침시킬 수 있는 중어뢰며, 청상어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대잠수함 경어뢰로 함정 또는 항공기에서 사정거리 33km 내의 함정과 잠수함 요격이 가능합니다. 수트는 잠수함에서 30km 떨어진 적 잠수함을 격침시키는 대잠어뢰입니다. 해성과 하프는 함정에서 150km 이격된 적 함정 또는 지상시설에 공격 가능한 순항 미사일이며, SM2 미사일은 한국형 구축함과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해 160km 외곽에서 접근하는 적 대공 표적을 요격하는 미사일입니다. 스파이크 미사일은 서북도서에 배치돼 25km 떨어진 갱도화된 적 해안포 진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유도무기입니다. 다음은 공군 전략 무기인 미사일 제대입니다. 슬램 ER, 파바이, 제이담, 매버릭, 패트리어트입니다. 슬램 ER은 F-15K에 장착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
최대 278km의 표적을 명중할 때까지 제어하므로 매우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하바이는 F4 전투기에 장착되며 최대 105km 밖에서 창문 크기의 표적까지 정밀 타격이 가능한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제2담은 F-15K와 KF-16에 장착되는 공대지 유도 폭탄으로 GPS 신호를 통해 악기상 조건에서도 최대 24km의 표적에 정밀 폭격이 가능합니다. 매버릭은 최대 25km 밖에서 은밀하게 이동 중인 적 전차, 고속정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패트리어트는 90에서 125개 표적을 추적해 위협이 높은 9개 표적에 동시 발사가 가능한 지대공 유도탄입니다. 이어서 적의 화생반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화생방 정찰 장갑차, 연막 장갑차, 화학 제독 차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K216 화생방 장갑차는 적 화생방 공격간 오염 예상 지역을 정찰하는 장비며 K221 장갑차는 도하작전이나 장애물 개척간의 연막을 지원하는 장비입니다. 화학 제독 차량은 오염인원 장비 지역을 제독하는 장비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견마 로봇이 부속하고 있습니다. 견마 로봇은 미래전에서 네트워크 기반으로 주야간 감시 정찰, 지뢰 탐지와 물자 수송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인 로봇입니다. 특히 주야 악천후 등에도 작전을 수행하고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가능한 무기입니다.